미국 할아버지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80대 백인 남성이 한글 배너를 들고 손흥민 사랑해요라고 외치고 있었죠. 3개월 전만 해도 축구는 관심받기였던 LA에서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함께라는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변화를 만든 사람이 자신은 그저 운 좋게 여러분 사랑을 받는 행운아일 뿐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 다운타운에서 마케팅 회사를 다니는 케빈이라고 합니다. 한국계 이민 2세대로 부모님은 90년대에 이민 오셔서 한인타운 근처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 사이에서 자랐죠. K-팝은 좋아했지만 솔직히 축구는 관심받기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초 제 인스타그램 피드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평소엔 BTS나 블랙핑크 소식으로 가득했는데 어느 날부터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계속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축구 선수가 미국 리그로 온다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케팅팀 팀장인 제니퍼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LAFC가 MLS 역대 최고 이적료로 아시아 선수를 데려왔다고. 이건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말이죠.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LA에는 이미 레이커스도 있고 다저스도 있고 램스도 있잖아요. 축구가 그 사이에서 얼마나 주목받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MLS는 유럽 리그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편이고요. 그런데 8월 6일 LAFC 공식 발표가 나왔을 때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한인타운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식당에 들렀을 때도 손님들이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던 선수가 LA로 온다는 게 신기하다고, 자랑스럽다고요. 저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유튜브를 검색해봤습니다. 토트넘에서의 하이라이트 영상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푸스카스상 수상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제야 알았어요. 이 사람은 그냥 축구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진짜 세계적인 스타였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경기장 밖의 모습이었어요. 동료들을 챙기는 모습, 팬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 인터뷰에서 겸손하게 말하는 태도. 미국 스포츠 스타들과는 확실히 다른 뭔가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나 자기 과시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확실한 존재감이랄까요. 8월 중순, 첫 경기가 있던 날이었어요. 평소 축구는 안 보는 제가 그날따라 ESPN을 켰습니다. 시카고 파이어와의 원정 경기였죠. 화면 속에서 7번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이 보였어요. 33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렵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경기를 보면서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선수 이적이 아니라 뭔가 더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요. LA의 공기가, 한인타운의 분위기가, 그리고 저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별 감흥이 없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손흥민 얘기를 할 때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유명한 선수 데려와서 티켓 팔고 유니폼 팔려는 거겠지. 미국 스포츠 산업을 아시잖아요. 여기선 스타가 곧 브랜드예요. 르브론 제임스, 톰 브래디, 오타니 쇼헤이. 이들은 단순히 경기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마케팅 아이콘이죠. 그래서 LAFC가 35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것도 결국 그런 계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마케팅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비슷한 케이스들을 분석했어요. 베컴이 LA 갤럭시에 왔을 때, 이브라히모비치가 합류했을 때, 유명 선수가 오면 단기적으로 관심이 폭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결국 미국에서 축구는 미식축구나 농구만큼의 입지를 갖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손흥민도 마찬가지겠지. 처음 몇 달은 화제가 되겠지만
결국 LA 한인 커뮤니티에서만 주로 관심 갖는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까? 8월 16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원정 경기 전날이었어요.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는데 TV에서 손흥민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LAFC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냐고. 그때 손흥민이 한 말이 제 귀에 확 들어왔어요. 나는 영웅이 되러 온 게 아니라 팀의 일원이 되러 왔다고, 이곳 동료들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33살,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을 뛰고 득점왕까지 한 선수가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더라고요. 미국 스포츠 스타들의 인터뷰를 많이 봤지만 이런 톤은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자신이 팀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챔피언십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얘기하거든요.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미국식 리더십이니까요. 그런데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겸손하다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자기 자신보다 팀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같이 경기할 동료들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들에게서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ESPN 해설자들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한 명은 이게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겸손한 척하는 이미지 메이킹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죠. 다른 해설자는 웃으면서 이건 문화 차이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인터뷰가 계속 생각났어요. 제가 아는 한국 문화와도 약간 달랐거든요. 한국에서도 겸손은 미덕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을 적절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손흥민은 정말로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뒤적이다가 토트넘 시절 인터뷰 모음을 봤어요. 거기서도 똑같더라고요. 골을 넣고도 동료를 칭찬하고 상을 받아도 팀 덕분이라고 하고 10년 내내 한결같은 태도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마케팅 전략도 이미지 메이킹도 아니구나. 이 사람은 진짜 저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이 미국 스포츠 무대에 왔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홈 경기가 열린 건 9월 첫째 날이었습니다. 샌디에이고 FC와의 경기였죠. BMO 스타디움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두세 배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한국 국기를 든 사람들도 곳곳에 보였습니다. 경기 전 입장 세레모니 때였어요. 손흥민이 필드에 들어서는 순간 경기장이 터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그 함성이 단순한 환호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기대감 같은 게 섞여 있었죠.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요. 경기가 시작되고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에서 공을 받아 오른쪽으로 전개했어요. 그리고 바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동료 타파리에게 다시 패스했죠. 타파리가 슛을 쏘았고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손흥민은 달려가서 타파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전반전이 끝날 무렵 드디어 손흥민의 첫 골이 나왔어요. 왼쪽에서 파고들어 오른발 슛. 공이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경기장이 들썩였죠. 그런데 손흥민은 세리머니를 크게 하지 않았어요. 달려온 동료들과 간단히 포옹하고 관중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반전 40분쯤 됐을 때였어요. 동료 부안가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넘어졌습니다. 심판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죠. 당연히 손흥민이 찰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어요. 팀의 스타이자 가장 경험 많은 선수니까요. 그런데 손흥민은 공을 들지 않았습니다. 부안가에게 공을 건넸어요. 부안가가 당황한 표로 손흥민을 봤지만 손흥민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부안가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켰고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손흥민이었죠.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왜 페널티킥을 차지 않았냐고. 손흥민의 대답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부안가가 넘어져서 얻은 기회니까 그가 차는 게 맞다고, 자기는 다음 기회에 넣으면 된다고 했어요.
LA타임스는 다음 날 이 장면을 크게 다뤘습니다. 기사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손흥민이 보여준 낯선 리더십. 미국 스포츠 문화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하지만 바로 이런 모습이 팀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죠. ESPN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해설자가 말했어요. 이건 이상하다고. 미국에서는 스타가 책임지고 중요한 순간을 마무리하는 게 당연한데 손흥민은 반대로 간다고요. 그런데 동시에 이게 왜인지 모르게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어요. 트위터에서 손흥민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죠. 이런 선수는 처음 본다고. 유럽에서 10년을 뛴 스타가 신입생처럼 겸손하다고.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 한국 문화냐고 물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 리더십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한 팬이 올린 글이 바이럴됐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 아들이 8살인데 손흥민 경기를 보더니 물었대요. 아빠, 왜 저 선수는 자기가 안 찼어요?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했다고 해요. 이기는 것보다 팀이 함께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레딧의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의 태도가 약해 보이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반박했죠. 이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고.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진짜 자신감이라고요. 경기 후 타파리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뛴 석경기가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돼야 한다고 했어요. 그의 플레이가 예술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축구를 다시 가르쳐주고 있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낯선 진심이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미국식 화려함과 자신감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진정성 있는 태도가 오히려 더 강한 울림을 만들고 있었어요. 9월 중순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유튜브를 켰어요.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 하나가 눈에 띄었죠. 제목은 손흥민, 경기 전 팬들과의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클릭했어요. BMO 스타디움 입구였습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쯤이었는지 선수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있었죠. 팬들이 철제 펜스 뒤에서 환호하고 있었고요. 손흥민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간단히 손을 흔들고 바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손흥민은 멈춰 섰습니다. 펜스 쪽으로 걸어갔죠. 한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보였어요. 8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손에 손흥민이라고 한글로 쓴 피켓을 들고 있었죠. 손흥민이 그 아이 앞으로 갔어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뭔가 말했어요. 영상에 자막이 있었는데 한국어로 오빠 화이팅이라고 했대요. 손흥민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오늘 내가 응원해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아이의 피켓에 사인을 했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사인을 하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한복 정말 예쁘다. 오늘 특별한 날이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랑 처음 축구 경기 보러 왔다고요. 손흥민이 일어서면서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엄마에게도 인사했어요. 딸 데리고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카메라가 다른 쪽으로 돌았습니다. 한 가족이 보였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10살쯤 된 아들. 아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당신 팬이었어요. 손흥민이 그 피켓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가족에게로 걸어갔죠. 아버지와 악수했고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한참 동안이었어요. 뒤에서 코치가 서두르라고 손짓했지만 손흥민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뭔가 말했어요. 자막을 다시 봤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오늘 경기는 내 엄마를 위해 뛸게. 아들이 울먹이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영상을 보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연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그냥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댓글을 읽어봤어요. 48,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 댓글이 눈에 띄었죠. 나는 축구를 몰라. 하지만 이 영상 때문에 LAFC 팬이 됐다. 3,000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댓글도 있었어요. 나는 LA 다저스 팬이다. 축구는 한 번도 본 적 없다. 그런데 이 선수 때문에 티켓을 샀다. 2,000개가 넘는 좋아요였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 관련 영상을 추천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 후 라커룸에서 어린 팬들을 만나는 영상, 훈련장에서 지역 청소년 팀과 함께 연습하는 영상, 한인타운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하다가 팬들에게 사인해주는 영상. 모든 영상에서 일관된 게 하나 있었어요. 손흥민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시간을 줬어요. 사진 찍을 때도, 사인할 때도, 대화할 때도. 마치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대했죠. K-팝 콘서트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BTS도 보고 블랙핑크도 봤어요. 무대는 화려했고 감동적이었죠. 하지만 그건 공연이었습니다. 정해진 세트, 계획된 퍼포먼스. 그런데 손흥민의 이 순간들은 달랐어요.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죠. 계획되지 않은, 연출되지 않은 진짜 모습. 그리고 바로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였습니다. 영상을 보고 또 봤어요. 댓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죠. 한국을 K-팝이나 K-드라마가 아닌 축구장에서 느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이상하게 더 진하게 다가왔다는 걸요. 9월 하순, 회사에서 한류 마케팅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이 한인 타겟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팀장 제니퍼가 자료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한류는 화려함이다. 색깔, 비주얼, 에너지. 그런데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좀 다른 것 같다고요. 손흥민 이후로 한류의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죠. 제니퍼가 물었어요. 어떻게? 설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화려함에서 진정성으로, 쇼에서 진심으로, 퍼포먼스에서 사람으로. 뭔가 그런 변화라고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마케팅 데이터를 봤습니다. 손흥민 이적 이전 석 달과 이후 석 달을 비교한 자료였어요. 한국 관련 검색어가 3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검색어의 종류였죠. 이전에는 K-팝, 드라마, 화장품, 패션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한국 축구, 한국 교육, 한국 가치관, 한국 리더십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LA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손흥민 효과, 한류의 새로운 얼굴이었죠. 기사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한류가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인간성과 가치관으로 확장되고 있다고요. 기사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LAFC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한 말이었어요. 기자가 물었죠. 오늘 투골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손흥민의 대답이 미국 미디어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연한 걸 갖고 축하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팀이 이겼으니 그게 중요하다고. 개인 기록은 의미 없다고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MLS에서 투골은 큰 의미가 있지 않냐고. 손흥민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큰 의미가 있는 건 우리 수비수들이 실점을 안 한 거다. 골키퍼가 중요한 순간에 선방을 해준 거다. 나는 그냥 내 역할을 한 것뿐이다. 이 팀에는 당연한 게 없다.
그 인터뷰 클립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특히 당연한 건 없다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어요. 한 트위터 사용자가 이렇게 썼죠. 이 선수는 단순히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말하고 있다. ESPN은 패널 토론을 열었습니다. 손흥민 현상이 미국 스포츠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였죠. 전직 NBA 선수였던 한 패널이 말했어요. 우리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랐다. 스타가 모든 걸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정반대다. 팀이 먼저다. 동료가 먼저다. 관중이 먼저다. 자기 자신은 항상 마지막이다. 이게 약함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한 리더십이다. 다른 패널이 끼어들었어요.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한국 문화, 더 넓게는 동아시아 문화에서 온 가치관이라고요. 공동체, 겸손, 헌신. 이런 가치들이 미국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모님 식당에 들렀을 때였어요. 테이블에 앉아있던 미국인 손님이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아들과 함께 온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말하더라고요. 너도 손흥민처럼 돼야 한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다. 겸손하게 살아라. 동료를 소중히 여겨라. 당연한 건 없다는 걸 기억해라.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류가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 이전의 한류가 화려한 무대와 멋진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면 지금의 한류는 사람의 마음과 가치관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진심으로, 쇼가 아니라 일상으로, 소비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배우고 싶은 가치로. 손흥민이 보여준 모습이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도 관련 리포트가 나왔어요. 기자가 거리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죠. 한국 하면 이제 K-팝만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손흥민 같은 사람들이 있는 나라구나 싶어요. 문화라는 단어의 의미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손흥민이 서 있었죠. 10월 첫째 주말, 조카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에밀리는 12살, 마크는 9살이었어요. 둘 다 K-팝 팬이었죠. 방에는 BTS 포스터가 붙어 있고 블루투스 스피커에서는 항상 한국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밀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삼촌, 써니도 한국 사람이야? 저는 잠깐 멈췄어요. 써니? 누구? 마크가 끼어들었어요. 손흥민. 친구들이 다 써니라고 부른대.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선수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얘들이 축구에 관심이 있었나? 에밀리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였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올린 거였는데 LAFC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었죠. 7번 유니폼. 다들 손흥민 유니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마크가 신나서 얘기했습니다. 체육 시간에 축구를 했대요. 코치 선생님이 손흥민 영상을 보여줬다고요. 그리고 말했대요.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고. 에밀리가 덧붙였습니다. 친구들이 다 손흥민 따라 하려고 한대요. 골 넣고 나서 혼자 세리머니 안 하기, 동료한테 패스 많이 하기, 진 팀한테도 악수 꼭 하기. 선생님이 그게 진짜 스포츠맨십이라고 했대요. 놀라웠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이 아이들은 축구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미식축구나 농구는 봤지만 축구는 지루하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크가 유튜브를 켰어요. 손흥민 베스트 플레이 모음집이었습니다. 10분짜리 영상을 재생했죠. 놀라운 건 마크가 중간중간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선 패스할 수도 있었는데 동료가 더 좋은 위치에 있어서 패스했어요. 에밀리도 자기가 좋아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손흥민이 경기 후
상대팀 선수를 위로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저기 봐요, 삼촌. 저 선수가 실수해서 팀이 졌는데 손흥민이 가서 안아줬어요. 멋있지 않아요? 저는 조카들에게 물었습니다. BTS랑 손흥민이랑 뭐가 다른 것 같아? 잠깐 생각하던 에밀리가 대답했어요. BTS는 무대에서 봐요. 정해진 시간에 공연하죠. 그런데 손흥민은 경기장에서도, 경기 끝나고도, 길에서도 똑같아요. 항상 친절하고 겸손해요. 가짜가 아닌 것 같아요. 마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말로는 손흥민은 평범한 사람처럼 산대요. 큰 집도 안 사고, 비싼 차도 안 타고, 그냥 축구만 열심히 한대요. 에밀리의 친구 제시카가 다음 날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제시카는 멕시코계 미국인이었어요. 손에 LAFC 모자를 들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사줬대요. 제시카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손흥민 팬이야? 제시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네. 우리 아빠가 처음으로 축구 경기 같이 보자고 했어요. 전에는 아빠 혼자 봤는데요. 왜 갑자기 같이 보게 됐어? 제시카가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말했대요. 손흥민을 봐야 한다고. 축구도 배우지만 인생도 배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같이 보기 시작했대요. 아이들 대화를 듣고 있는데 신기했습니다. 한국을 음악과 드라마로만 알던 아이들이 이제 스포츠와 사람으로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그 아이들에게 한국을 다시 소개해준 셈이었습니다. 마크가 저녁 먹을 때 말했어요. 삼촌, 나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손흥민 인터뷰 한국어로 듣고 싶어요. 에밀리도 거들었죠. 저도요. 학교에 한국어 수업 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식당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님 중에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이 늘었다고요. 아이들이 한국 음식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왔대요. 손흥민이 한국 사람이니까요. 한 어머니가 부모님께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손흥민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제 음악도 듣고 음식도 먹어보고 싶어 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대요. 초등학교 축구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치들이 손흥민 플레이를 교육 자료로 쓰기 시작했대요. 개인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팀워크와 스포츠맨십을 강조하면서요. 한 코치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개인 플레이에 익숙해요. 소셜미디어 시대니까요. 그런데 손흥민을 보면서 배워요. 함께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요. 저녁에 조카들과 함께 LAFC 하이라이트를 봤습니다. 손흥민이 어시스트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마크가 소리쳤습니다. 봤죠, 삼촌? 자기가 쏠 수도 있었는데 패스했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멋있어요. 혼자 잘하는 것보다 같이 잘하는 게 더 어렵고 중요해요. 손흥민이 가르쳐줬어요. 아이들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다음 세대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자였습니다. 10월 중순, 드디어 BMO 스타디움에 직접 가봤습니다. 샌호세 어스케이크스와의 홈 경기였어요.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한국 국기가 보였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곳곳에 펄럭이고 있었죠. 태극기를 든 사람들 중에는 한국인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비한국인이 더 많았습니다. 히스패닉 가족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한국과 연관이 있으세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대답했죠. 아니요. 하지만 손흥민은 우리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 국기를 흔들어요. 응원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배너를 들고 있었어요. 영어로 쓰인 것들도 있었지만 한글로 쓰인 것들도 많았습니다. 손흥민 화이팅! 써니 최고! 7번 레전드! 한 미국인 남성이 한글로 쓴 배너를 들고 있었어요. 철자가 좀 틀렸지만 의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사랑해요. 옆에 있던 친구에게 물었죠.
저분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구글 번역기로 썼대요. 손흥민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요. 한국어로 쓰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경기장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응원가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어로 부르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발음은 어색했지만 열정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응원단 리더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어요. 오늘은 한국식으로 응원해봅시다. 손흥민 화이팅! 사람들이 따라 외쳤죠. 손흥민 화이팅!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백인 중년 여성이 옆에 서 있었어요. LAFC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등번호가 7번이었습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손흥민 팬이세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저는 30년 동안 축구를 봤어요. 하지만 이런 선수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유니폼도 샀고 한국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어요. 무슨 걸 공부하세요? 그녀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국어 학습 앱이 열려 있었어요. 간단한 인사말들을 배우고 있대요. 손흥민 만나면 한국어로 인사하고 싶어서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필드에 들어오는 순간 경기장이 들썩였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미국 스포츠 경기에서는 보통 개인 이름을 연호합니다. 손흥민, 손흥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날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함께, 함께,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응원단 리더가 설명했어요. 손흥민은 개인보다 팀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응원하기로 했어요. 팀이 함께한다는 의미로 함께를 외치는 거예요. 전반전 25분쯤 됐을 때였습니다. LAFC가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넣은 게 아니라 동료 부안가가 넣은 골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환호가 조금 작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경기장이 터질 듯 환호했어요.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부안가, 그리고 손흥민, 어시스트한 손흥민의 이름도 함께 불렀죠. 팀의 골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후반전에 손흥민이 교체됐습니다. 경기 시간 80분쯤이었어요. 손흥민이 벤치로 걸어가는데 경기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손흥민. 당신은 우리의 자랑. 영어 가사였지만 멜로디는 한국 응원가 스타일이었어요. 누군가 만든 걸 사람들이 배워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쉽게 떠나지 않았어요.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한 바퀴 돌면서 팬들에게 인사했거든요.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한글 배너를 들고 손흥민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였어요. LAFC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죠.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나는 50년 동안 축구를 봤네.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경기장은 처음이야. 사람들이 선수 한 명만 위한 게 아니라 팀 전체를 응원하잖아. 손흥민이 이렇게 만들었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새 아이. 막내는 5살쯤 돼 보였어요. 아버지가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왜 다들 한국 국기 들어요? 아버지가 대답했죠. 손흥민이 한국에서 왔거든. 그리고 손흥민은 우리에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줬어. 따뜻하고 겸손한 나라. 차에 타면서 생각했습니다. 응원 문화가 바뀌고 있었어요. 개인 스타를 외치는 게 아니라 팀을 응원하고 승리만이 아니라 과정을 존중하고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포용하는 분위기. 손흥민이 경기장에 가져온 건 골과 어시스트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응원 문화, 새로운 관계 맺기, 새로운 존중의 방식이었죠. 10월 말 회사에서
분기 마케팅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한류 관련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9월부터 10월까지 단 2달 사이에 한국 관련 긍정적 인식이 45% 증가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세부 항목이었어요. 한국 음악 3% 증가, 한국 드라마 5% 증가, 한국 음식 8% 증가. 그런데 한국 사람과 문화라는 항목이 34% 증가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팀 회의에서 이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팀장 제니퍼가 물었어요. 이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동료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드라마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잖아요. 축구 선수인데 어떻게 문화인식을 바꿀 수 있죠?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게 포인트라고요. 이전 한류는 콘텐츠였어요.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듣고 음식을 먹고 소비하는 거였죠. 그런데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사람이에요. 살아 숨쉬는 가치관이고요.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제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BTS 콘서트는 3시간이지만 손흥민은 24시간 365일이라고. 무대 위가 아니라 삶 자체가 메시지라고요. LA타임스가 손흥민 특집을 또 냈습니다. 이번엔 3개월 검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처음엔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난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다. 기사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경기 후 항상 상대팀 라커룸에 가서 인사하는 모습, 훈련장에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떠나는 습관, 팀 막내들의 이름을 일주일 만에 다 외운 일, 청소 직원들에게도 항상 정중하게 인사하는 태도. 한 청소 직원이 인터뷰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여기서 일했어요. 수백 명의 선수를 봤죠. 하지만 손흥민처럼 우리를 존중하는 선수는 처음이에요. 그는 항상 고맙다고 말해요. 우리 이름도 기억해요. ESPN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효과, 한 선수가 바꾼 리그라는 제목이었죠. 석 10분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시청률이 동시간대 스포츠 프로그램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큐에서 MLS 커미셔너가 말했어요. 손흥민 이전과 이후로 MLS가 나뉜다고 했습니다. 관중수가 평균 28% 증가했고 특히 아시아계와 젊은 가족 관중이 급증했다고요. 흥미로운 건 다른 선수들의 변화였습니다. 한 LAFC 선수가 인터뷰에서 고백했어요. 손흥민이 오기 전에는 개인 기록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팀이 먼저고 동료가 먼저예요. 손흥민을 보면서 배웠어요. 다른 팀 선수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애틀 사운더스의 한 선수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손흥민 경기를 보면서 반성한다. 나도 더 겸손해지고 팀을 위해 헌신해야겠다. 6,000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죠. 부모님 식당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손님이 70%를 넘었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셨죠. 손흥민 덕분에 한국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고요. 한 손님이 부모님께 물었대요. 한국에서는 다들 손흥민처럼 겸손해요? 부모님이 웃으면서 대답하셨답니다. 다는 아니지만 겸손이 중요한 가치예요. 손흥민은 그걸 잘 보여주는 거죠. 10월 마지막 주말 조카들과 함께 다시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에밀리와 마크, 그리고 그들의 친구 5명. 모두 LAFC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경기 중에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태클을 당해 넘어졌어요. 상대 선수가 당황했죠. 거친 태클이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이 일어나면서 그 선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웃으면서요. 마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삼촌 봤어요? 저 선수 화낼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위로해줬어요. 진짜 멋있죠? 주변 아이들도 모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삼촌, 한국 꼭 가보고 싶어요. 손흥민 같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니까요. 마크도 고개를 끄덕였죠. 집에 도착해서 뉴스를 켰습니다. 메인 뉴스에서 손흥민 얘기가 나왔어요. 스포츠 코너가 아니라 메인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말했죠. 손흥민이 LA에 온 지 석 달이 됐습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 헌신, 존중. 이런 단어들이 다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뉴스는 거리 인터뷰를 보여줬어요. 다양한 인종, 나이, 직업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손흥민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가 어떻게 자신들의 삶에 영감을 줬는지요. 한 고등학교 교사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손흥민 인터뷰를 보여줘요. 성공이 뭔지, 리더십이 뭔지 가르치는데 최고의 교재예요. 책보다 효과적이에요. 회사 CEO가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 회의에서 손흥민 이야기를 자주 해요. 팀워크의 중요성, 겸손한 리더십. 그가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기업 문화예요. 소셜워커도 인터뷰했어요. 문제 청소년들과 상담할 때 손흥민 영상을 보여줘요.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아이들이 변해요. 존중과 배려를 배우죠. 노트북을 열어 지난 석 달을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인터뷰, 기사, 영상. 모든 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한류의 새로운 챕터를 열었다고. K-팝은 한국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K-드라마는 한국 문화를 전파했죠. K-푸드는 한국 맛을 소개했고요. 그런데 손흥민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줬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았죠. 조용하고 묵묵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래서 더 깊이 사람들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콘서트는 끝나지만 가치는 남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LA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손흥민 영상을 보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아이에게 손흥민처럼 살라고 말하고 있겠죠.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화려하지 않지만 깊게 도시를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이제 우리는 손흥민을 스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문화라고 부르죠. 그가 보여준 모든 순간이 문화가 됐고 그의 태도가 하나의 가치가 됐으니까요. 이게 진짜 한류구나 생각했습니다. 소비되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것.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감동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